실화사연 시어머니의 냉장고에서 발견한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첫 상견례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고와서야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식사 중에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요즘 여자들은 밥도 새처럼 먹네. 우리 아들 굶기려고?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는 모든 걸 간섭하셨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야하다. 예단이 부족하다. 신혼집이 좁다.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내셨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달콤한 신혼은 3일도 못 갔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열쇠까지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을 어떻게 꾸려가나 봐야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아들 굶기면 어떡해. 어머님, 저희가 필요한 건 그때그때 사서. 그렇게 살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내가 반찬 만들어다 줄 테니까 매주 일요일에 가져가.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이 산더미처럼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김치는 너무 짜고, 나물은 기름 범벅이고, 국은 심심하고, 남편도 먹다가 몰래 얼굴을 찌푸렸을 정도였죠.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오시거든요. 반찬통이 그대로 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안 먹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정성을 이렇게 무시해? 어느 날은 새벽 6시에 오셔서 남편을 깨우셨어요. 준서가,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일어나서 먹어.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주말이잖아요. 며느리가 아침도 안 차려주냐? 엄마가 해줄게.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줘.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할게. 안 돼. 엄마 상처받으시면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참았습니다. 1년, 2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상상을 초월했죠. 임산부는 미역국을 매일 먹어야 해. 저는 미역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어.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매일 미역국이 배달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요. 냉장고가 미역국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견디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임신 7개월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아침 일찍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 아침 먹어야지. 저는 입덧이 심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깨운 거죠. 어머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요. 임산부가 잠만 자면 어떡해. 일어나서 움직여야 순산한다니까.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입덧? 나도 너 베고 있을 때 공사판에서 일했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매주 반찬 가져오시는 것도, 새벽에 오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거리를 뒀으면 해서요. 거리를 두자고? 내가 누군데? 애 엄마인데. 애 엄마는 저예요. 어머님. 말이 나온 김에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이 집은 내 아들 명희야. 내가 왜 마음대로 못 와? 명희가 누구든 저희 집이에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확 집어들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군요. 당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당연한 얘기한 건데? 그래도 엄만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당신이 말하지 그랬어. 2년 동안 나한테 참으라고 해놓고. 그날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임산부인데 조금은 이해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일이야. 오실 거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왜 가? 거리 두고 싶다며? 그렇게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진통 시작부터 출산까지 14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손만 꼭 잡고 있었죠. 여보, 시어머님께 연락드려. 지금? 응. 손주 태어났는데 알려드려야지.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울리고 울렸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손주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돌봐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실 줄 알았는데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야? 섭섭했습니다. 손주인데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까지 외면하시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2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오래 계실 수는 없었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진짜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력은 바닥이었고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조금은 도와주셨을 텐데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남편은 야근 중이었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였거든요. 신생아 폐렴이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었나 봐요.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뭐,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에요.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병원 온다며? 문자 봤어. 제가 문자를, 남편한테 보낸 거 단체 문자였나 봅니다. 확인도 안 하고 보냈어요. 애기 어디 있어? 저기, 신생아실에. 시어머니는 신생아실로 직행하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내가 당분간 도와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참견이 심했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나 자존심 상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여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아이 돌보느라 장을 못 봤어요. 너 밥은 먹고 다녀? 가끔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여보세요? 마트? 배달 좀 시켜주세요. 1시간 뒤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너 내놔봐. 엄마가 할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요. 전에 주셨던 반찬이랑 맛이 다른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너 눈치챘구나. 네. 전에 내가 준 반찬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웃집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였어. 네. 왜요? 내가 요리를 못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매주 가져다 주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할까봐. 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나 요리 못하는 거 들키면 며느리가 깔볼까봐. 이웃집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 돈 주고. 그럼 그 할머니가 만든 걸 어머님이 만든 것처럼. 응. 그런데 그 할머니도 요리를 못했나 봐. 다 짜고 맛없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웃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음식은요? 이건 내가 만든 거 맞아. 원래 나 요리 잘해.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더라. 내가 만든 걸로 가져다 주면 들킬까봐 일부러 맛없는 걸로 가져다 줬어. 그럼 새벽에 와서 아침 차려주신 것도, 그것도 연기야. 사실 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해.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리 고생 많이 시켰지.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무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잠이 많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며느리 미안한데 아침은 내가 해줄 수 있어? 나 졸려 죽겠어. 요리도 정말 잘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 맛있었죠.
어머님,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그치? 내가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거든. 그때 배운 거야. 그럼 왜 그동안? 체면 때문이었어.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 약한 모습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도 시집살이 많이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무서웠거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잘못하면 매 맞고. 어머님이요? 응. 그래서 다짐했어.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며느리한테 잘해줘야겠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게 말이야. 막상 며느리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런 생각?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자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간섭했나 봐. 너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렸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었지. 미안하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저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았어. 그래도 서운하더라, 솔직히. 저도요. 어머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오실 때 꼭 미리 연락하셨고, 오셔서도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애기 키우는 거 내가 도와줄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죠. 근데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엄마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지. 나는 그냥 거들기만 할게. 딸이 돌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레시피 노트야. 내가 평생 모은 요리 레시피. 어머님, 나 이제 70이야. 언제까지 너희한테 밥 해줄 수 있겠어? 이거 보고 내가 만들어 먹어.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 그런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시어머니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6살이 됐고 작년에 아들도 하나 더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방문이에요. 어제도 오셨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요. 어머님, 또 만드셨어요? 그래. 민지가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딸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아. 할머니 김치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며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 너도 좀 쉬어. 내가 저녁 차릴게. 어머님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나 요즘 건강해. 손주들 얼굴 보면 힘이 나더라.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며느리, 나 좋은 시어머니지?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거짓말.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잖아. 그때는 어머님도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그건 인정. 우리는 웃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은 할머니 될 거야. 그래. 왜? 할머니는 맨날 웃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재밌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정말 고마워. 왜? 그냥 할머니를 좋아해줘서.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저도 그렇게 느껴요.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5년 전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시어머니의 반찬. 지금은 이 반찬들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날에는 전화를 드려요. 어머님, 언제 오세요? 어머님, 김치 다 떨어졌어요. 진짜? 그럼 내일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시어머니.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니입니다. 끝.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한 번만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 오해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너스 에피소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어머니날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고는 전화하셨어요. 며느리, 나온다. 어머님 왜요? 아니, 나 평생 며느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을 줄 몰랐어.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어려운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옆에 계시면 한번 안아보세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분명 따뜻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